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일단 우리가 배운 것들이 뭐뭐 있었죠? 여러분들 변수 개념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산자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함수 개념 배웠죠? 자, 함수는 도대체 뭘 함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했던 거. 자, 얘도 함수일까요? 함수예요. 인트 함수일까요? 함수예요. 플롯 함수일까요? 함수예요. 포맷 함수일까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프린트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썼죠? 속어로 썼죠. 인트 한 다음에 뭐 썼죠? 속어로 썼죠. 플롯 한 다음에도 뭐 썼죠? 속어로 썼죠. 포맷 한 다음에도 뭐 썼죠? 포맷. 이거 다 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끝나는 걸 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함수들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만들지 않았고 뭐 했어요? 이미 파이썬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장 함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함수다. 파이썬을 설치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장 함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def 해가지고 만든 그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def 해가지고 내가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뭐뭐 배웠어요? 매개 변수 배웠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개념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매개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def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그 다음에 a, b, 자, 이런 걸 매개 변수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return 해가지고 a 플러스 b,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return, 함수 실행 결과값이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냥 실행할 수는 없고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만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넘겨줘야지만 매개 변수가 10, 20 곱해서 10 더하기 20, 즉 실행된 결과를 주는데, 근데 그 실행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수에다가 담아줘야죠. 그죠? 아니면 변수에다 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플러스라는 걸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다 뭐 fstring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rs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 변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겨줘야지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지역 변수로 한다 했죠? 그죠? 지역 변수는 왜 지역 변수다? 말 그대로 함수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같은 경우 함수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함수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왜 불가능하다? 함수는 실행되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함수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소멸된다 했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순간 그 지역 변수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변수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되면 그 지역 변수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함수 외부에서 그 지역 변수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썼다,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를 한다 했죠. 왜 전역 변수? 그러니까 전역적으로 지금 활기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인 거죠. 그리고 전역 변수는 함수 지역 공간 안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뭐가 안 된다?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안 돼요. 막아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 왜 막아놨을까요? 개발자 못 믿어도. 너 이거 하다가 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의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로벌이라고 쓰면 뭐예요? 이 전역 변수를 내가 글로벌이라 선언하게 되면 함수 내부에서 그 전역 변수를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근데 좋은 방법이다, 좋지 못한 방법이다?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강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안 배운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요걸 알면 뭐 파이썬 알고리즘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객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 학생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무너지고 어려워하냐면 요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자, 그냥 객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짚고 있는 마우스 객체예요. 키보드 객체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도 객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하죠? 게임 캐릭터 객체입니다. 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롤 캐릭터 뭐 다리우스 다 객체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객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롤 아이템 보면 롤 아이템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아이템들 하나하나도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가 뭔가 거창하고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객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그 객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객체를 제가 보통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폴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객체를 폴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객체를 폴더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 일단 폴더가 뭐죠? 폴더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들을 묶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죠. 그죠? 어떤 변수랑 달라요. 폴더랑 변수는 다른 겁니다. 왜? 변수에는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죠. 그죠? 근데 폴더는 데이터를 몇 개? 여러 개 담을 수 있죠. 달라요. 변수랑 폴더는 다릅니다. 자, 둘 다 공간적인 의미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객체라는 걸 예시로 한번 드려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뭐 여기 항구가 그냥 간단하게 있다 해봅시다.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둣가 큰데 가보면 인천만 가도 이제 엄청나게 부둣가 큰 데가 있죠. 거기 가보면 큰 배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화물선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물선 같은 경우 무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홍이래요. 분홍이어가지고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재배한 뭐 산딸기가 있대요. 산딸기? 그래, 딸기가 있다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K 딸기라 해가지고 유명세를 딴 거예요. 뭐 요즘 뭐 K 붙이면 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K 딸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배한 딸기 9상자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딸기를 주문을 받았어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딸기를 여러분들이 화물선에 태워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9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한 명은 미국, 하나는 싱가포르, 하나는 말레이시아, 하나는 태국,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일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딸기 9상자를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얘는 한 군데만 갈 수 있어요. 이 화물선은. 이 화물선은 한 군데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딸기 9상자를 다 묶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딴 데로 가버리겠죠. 그 지역 한 군데밖에 못 가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9상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9상자를 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어놓은 거면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쁜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좋지 못한 아이디어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9상자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갑자기 NI모가 나랑 친하니까 NI모가 야, 너 딸기 맛있더라 하면서 시킨 거야.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 9상자가 NI모한테만 가면 된대요. 그러면 묶어놓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한 번에 그냥 이동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화물선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왜 있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묶어서 보내려고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도 보면 그 물건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자가 예를 들어서 9개니 망정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9,000개예요. 10,000개래요. 그러면 이거 안 묶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0개의 박스를 화물선에 실어야 된대요. 몇 번 실어야 돼요? 10,000번 실어야겠죠. 그죠? 근데 10,000번, 그래 10,000번 줄입시다. 10개, 10상자를 해도 10번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선이 해외 거기로 도착했어요. 도착지에. 몇 번 내려야 돼요? 10번 내려야겠죠. 그죠? 자, 내린 다음에 끝나요? 아니죠. 각각 트레일러로 옮기잖아요. 차량들이 와가지고 옮기죠. 그러면 거기도 해당 배송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9번에서 10번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택배라는 거는 중앙 물류 집합 장소가 있어요. 중앙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중앙 허브에서 또 몇 번 내려야 돼요? 10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으로 가는 택배 차량에다가 또 10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또 10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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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기가 뭐하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다시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딸기 9상자가 한 사람한테 간다 하면 그거는 묶일 필요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딜레마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나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한대요. 자, 에이지스 10, 자, 20, 30. 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짱구 나이고, 얘는 뭐 철수 나이고, 그리고 얘는 뭐 훈이 나이래요. 훈이. 맹구를 합시다. 맹구 나이래요. 근데 변수에는 제가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한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그런데 자, 그런 딜레마 때문에 나온 게 바로 객체의 일종인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라는 거는 객체예요. 결국에는 리스트도 객체고 객체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종류 중에.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제가 ages라는 변수에다가 10, 20, 3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아할 거예요. 분명히 강사님이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다? 한 개밖에 못 넣는다 했는데 갑자기 값이 몇 개 됐어요? 3개가 됐죠. 그러면 저 3개가 ages라는 변수에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변수에는 값을 무조건 몇 개? 하나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모든 객체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자, 제가 뭐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객체는 그냥 되게 조그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냥 비유로 설명드릴 때 실제로 변수가 작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몰라요. 자, 근데 변수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 해볼게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코끼리처럼 등치가 겁나 커요. 이만해. 자, 그러면 이만한 등치를 가진 녀석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즉, 객체는 폴더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객체를 만들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생긴다.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조종하는 그 리모컨을 여기다가 넣는다 라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객체의 리모컨은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리모컨은 작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객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객체라는 거는 실제로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도 메모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말하는 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지 마시고. 자, 램을 말하는 건데 그 램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스택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힙이라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공간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할 때는 스택과 힙이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스트라는 거는 자료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리스트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객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에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어요. 변수에 객체를 담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데 교수님이 객체를 변수에다가 객체 담을 수 있다, 맞는 말인가 틀린가요? 물어봤어요. 맞다고 하면 문제 틀립니다. 자, 요 객체라는 거는 만들게 되면 어디 공간에서 만들어지냐면 스택과 달리 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힙이라는 공간에서 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걔는 랜덤하게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객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객체에는 뭐가 생기냐면 객체 고유의 주소라는 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아파트 주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파트 주소 있으면 그 아파트 주소로 주소 누구한테 알려주면 그 주소로 찾아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철순의 집 주소 알아요? 그럼 짱구가 철순의 집 주소 알면 철순애를 찾아가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라는 거는 뭘 가지고 간다? 그 주소라는 게 생깁니다. 그 주소는 랜덤하게 생겨요. 뭐 지금 저도 뭐 이 주소가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그 주소가 뭐 일정하다? 아니에요. 랜덤입니다. 랜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상에서 랜덤으로 주소값을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쨌든 주소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리스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가 힙이라는 공간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안산시 고잔동 그러면 그 주소값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소가 여기 있는데 이 주소를 누구한테? 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 객체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즉 변수가 해당 객체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그 변수가 이 녀석한테 찾아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런 방식으로 객체는 작동한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면 참조 변수랍니다. 왜 참조 변수를 할까요? 뭘 참조할까? 주소값을 참조한다.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고유의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참조한다 해가지고 참조 변수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레퍼런스 변수. 그래서 참조 변수, 뭘 참조한다? 주소값을 참조한다. 근데 이게 파이썬 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객체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바도 그렇고요, 파이썬도 그렇고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 이래요. 조금씩 거기서 살짝 작동하는 문법 자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객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객체를 변수에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객체 변수에도 담을 수 있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객체를 변수에 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변수가 참조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객체를 변수에 못 담냐? 그냥 객체가 몸집이 큰 폴더기 때문에, 더 큰 녀석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라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왜냐면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막 주소 뭐시기 하면 좀 더 어려워질 뿐이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이해를 자꾸 하시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게 딱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이걸 막 후벼파거나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를 조립해 본다 했을 때 컴퓨터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부품 하나하나 얘는 나사가 몇 개 있고 그런 거부터 하나요? 아니죠. 그 큰 부품 단위로 한번 조립해보고 맞춰보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흥미를 갖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ages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list라는 객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한 개 있는 겁니다. 한 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객체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ages 3. 자, 객체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지금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ages가 참조하고 있는 요 객체랑 ages2가 참조하고 있는 요 객체랑 ages3가 가르치고 있는 요 객체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사람 한 명도 결국에는 객체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동일 명의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서로 같은 사람인가요? 제가 박상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박상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상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힙이라는 공간에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요 객체하고 요 객체하고 요 객체는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이 객체가 이 객체 상호작용하지 않고요, 이 객체가 이 객체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는 거다? 총 3개가 있다. 3개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에이지스2한테 에이지스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객체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2개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에이지스 안에는 객체가 들어간다? 아니면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간다? 그죠? 리모컨.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체 참조하는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는 주소. 자, 그러면 이 객체라는 에이지스의 객체는 지금 외부에서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i는 1이라 썼어요. 그 다음에 a는 i 썼어요. 자, 그러면 이 a가 품고 있는 건 뭐예요? i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1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 에이지스는 지금 뭘 참조한다고요? 객체의 주소. 그러니까 리모컨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리모컨인 거예요. 리모컨. 리모컨. 그죠? 리모컨. 요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요 TV 한 대를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얘도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에이지스 3는 얘만의 지금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가 지금 2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트 전용 메서드에는 뭐가 있냐면 append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자, 1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이지스 투아트도 append. 이거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리스트에.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지스의 객체를 지금 몇 명이 바라보고 있다고요? 2명이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에이지스라는 녀석한테 너 append 10 추가하겠다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에이지스2한테 10 추가하겠다 2번 했죠? 그러면 여기 출력하면 10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2개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즉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에이지스3한테도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에이지스3가 다시 이 에이지스의 객체, 즉 리스트는 몇 명이 바라보고 있다? 3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명. 그러면 어차피 3명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각 다 에이지스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에이지스 3 출력해도 10이 몇 개 나올까요? 자, 20이라 해볼게요. 몇 개 나오나? 10과 2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거실 TV가 한 대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자, 리스트는 결국에 뭐다?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는 왜 필요하다고요? 객체는 말 그대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간다?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제의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객체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만들어지면 주소값을 갖는다. 객체 보유의 주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해당 뭐예요? 변수가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한다. 즉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이 생기고 그 리모컨을 뭐한다? 변수에 넣는다. 이걸 제가 추상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에는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리모컨을 넣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append라는 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데이터 추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추가한 거예요? 원격 조종한 거예요? 제가 에이지스라는 녀석한테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객체의 리모컨이죠. 그러면 우리가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하는 거는 원격 조종이에요? 직접 조종이에요? 그렇죠. 원격 조종이잖아요. 직접 조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TV 뒤에 보면 그 버튼들 있잖아요. 그 버튼 꾹꾹 누르는 게 그게 직접 조종하는 거잖아요. 제가 빔 프로젝트 리모컨이 있죠? 저는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이거는 원격 조종이죠. 직접 조종이라는 건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빔 프로젝트를 작동하는 거, 그게 직접 조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는 다 원격 조종이라는 거예요. 원격 조종.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객체 리스트가 뭐다?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게 객체, 그러니까 리스트, 다시 정리하면 객체의 일종의 리스트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